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기괴한 그림. 아름답고 신비로운 지옥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프라이팬을 보게 되면 사람의 머리와 다리들이 구워지고 있고요. 악기에 묶여서 고문을 당하거나 짓눌린 사람들이 있죠. 지옥의 강렬함이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벌거벗은 남녀가 뒤섞여서 육체적 쾌락을 즐기고요. 방귀를 뀌면 항문에서 꽃이 나오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누가 속 시원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제가 말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카니발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미술사학자 양정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그림을 꼽는다면 여러분 어떤 작품이 떠오르세요? 만약 같은 질문을 500년 전 유럽 사람들에게 물었다면 단연 이 화가의 그림이 꼽혔을 것 같습니다. 그림 속 지옥의 모습이 너무 끔찍해서 악마의 화가라고 불린 남자, 바로 히에로니무스 보스입니다. 아름답고 신비로운 종교화가 유행했던 르네상스 시대에 그는 그로테스크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무섭고 오싹한 지옥도를 그렸는데요. 재미있는 건 종교가 엄격했을 시기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왕가 합스부르크의 펠리페 2세가 엘 에스코리알 수도원에 자리한 자신의 침실 안에 보스의 그림을 애장품으로 간직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설적인 20세기 정신분석학자 구스타프 융은 그를 기괴함의 거장, 무의식의 발견자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들은 기괴함이 가득한 보스의 그림에서 어떤 수수께끼를 읽은 걸까요? 그리고 그 안에 무슨 비밀이 숨겨 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스페인의 프라도 미술관에는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기괴한 그림이 한 점 있습니다. 이 그림 앞에 서면 과연 이런 그림이 500년 전에 그려졌다고 하는 의문과 함께 불가사의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그 작품이 바로 쾌락의 정원이라고 불리는 보스의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당시 교회에서 쓰던 3단 제대화의 형식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패널을 닫으면 지금과 같은 그림이 나타납니다. 땅과 바다를 창조한 천지창조의 사흘째 되는 날을 묘사한 것인데요. 그림 위쪽엔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생기고 한마디 명령에 제자리를 굳혔다라는 성경 시편의 글이 적혀 있고요. 왼쪽 귀퉁이를 보시면 하나님의 모습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그림의 대체 어느 부분이 기괴하다는 것인지 이제 패널을 열고 안쪽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앞쪽의 어두운 그림과는 확연히 대조되는 생생한 색채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이 세상의 것인지 알 수 없는 희귀한 동식물들, 그리고 셀 수 없는 악마까지 뒤섞여 있어서 보기만 해도 어지러운 그런 그림이 되고 맙니다. 그림 속 이야기가 시작된 부분은 바로 왼쪽입니다. 여기엔 혼란스러운 그림에서 유일하게 알아볼 만한 인물들이 눈에 띄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찾으셨나요? 네. 중간 부분에 하느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나게 하는 창세기의 한 장면이 그려져 있죠. 인간의 순수한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물을 마시고 있는 하얀색의 유니콘과 쥐 사냥을 마친 후에 늠름히 자세를 뽐내는 고양이도 보이는데요. 이 죽은 쥐의 모습, 그리고 약간 기괴한 동물들을 보면 에덴의 동산은 동산 같은데 약간 분위기가 차가워집니다. 천지가 창조되고 아담과 이브가 탄생하고 난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스는 에덴 동산 이후의 이야기를 중간 패널에 펼쳐놓습니다. 벌거벗은 남녀가 뒤섞여서 꺼림낌 없이 육체적 쾌락을 즐기고요. 방귀를 뀌면 항문에서 꽃이 나오고요. 여러 사람이 과일을 먹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누가 속 시원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만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그림 속 과일에는 은밀한 은유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미술 작품에 등장하는 과일은 육체적 쾌락을 상징하는데요. 그러니까 딸기나 포도를 먹고 있는 모습이 성적 함축을 담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쾌락을 향한 욕망이 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 왼쪽을 자세히 보시면 남녀가 구슬이 금이 간 줄도 모르고 그 안에서 미래를 즐기는 모습이 보이시죠? 일부 학자들은 이 부분을 두고 쾌락은 유리구슬과 같이 깨지기 쉬운 것이라는 당시 네덜란드 속담을 시각적으로 비유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욕망과 쾌락에 빠진 인간들에게 곧 닥쳐올 불길한 미래를 보여주는 것도 같은데요. 그럼 에덴 동산을 벗어나서 욕망을 탐닉한 인간들은 어떤 최후를 맞게 될까요? 오른쪽 패널은 그 물음에 대한 보스의 종교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옥의 강렬함이 느껴지시나요? 새의 모습을 한 악마에게 잡아먹히는 사람, 괴물쥐에게 당해 피를 흘리는 사람 등 보스가 그린 지옥도는 살벌하고 기괴합니다. 그림 곳곳엔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악기에 묶여서 고문을 당하거나 짓눌린 사람들이 많이 보이죠. 서양 문화권에서 과일처럼 악기도 쾌락과 성적인 상징물로 쓰이곤 하는데요. 악기로 고문을 받는 모습은 성욕에 빠진 인간의 최후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보스는 이런 서사를 통해 쾌락은 한순간이지만 그에 따른 고통은 길고 지독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또 세부를 보시면 당시 그 가톨릭 세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보이게 됩니다. 수녀 복장을 하고 있는 돼지가 한 남성을 유혹하고 있는 이런 장면도 눈에 확연히 뜨는데요. 그 아래를 보게 되면 투구를 쓴 이상하게 생긴 괴물, 이걸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괴물이 두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장면도 보입니다. 쾌락의 정원, 정말 수수께끼 같은 그림인데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먼저 이 그림을 그린 화가도 미스테리입니다. 이 보스라는 화가는 출생 연도조차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남아있는 기록이 거의 없는데요. 추정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스헤르토헨 보스에서 태어나 고향을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서만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의 고향 스헤르토헨 보스에서 그의 이름이 온 거죠. 우리는 그를 보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확실하게 그의 작품으로 인정받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25점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는 서명도 하지 않았고 지금 봤듯이 그의 그림은 너무나 그 당시 세계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단으로 몰리면서 많이 파괴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쾌락의 정원이라든지 몇몇 작품은 스페인 왕실에서 소장한 덕분에 종교 재판의 불길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죠. 스페인 엘 에스코리알 수도원 도서관장이 남긴 기록이 그나마 보스와 그의 작품에 대한 제대로 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스의 쾌락의 정원 속 수수께끼들을 읽어봤는데요. 에덴의 동산으로부터 지옥에 이르는 보스의 그림을 보고 나면 문득 의문이 생깁니다. 그는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답을 찾기 위해선 15세기 유럽의 분위기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는 늙은 뱀이며 악마이며 사탄인 그 용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라는 봉인당한 악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기 1000년이 되면 성경이 말하는 악마가 풀려나서 1000년 왕국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1000년이 지나도 종말이 찾아오지 않은 거예요. 이상하죠? 그리고 또 100년, 또 100년, 또 100년 계속 지났는데도 종말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자꾸 사람들은 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불안해졌는데요. 그렇게 해서 1500년이 가까워질 무렵 다시 종말론이 유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천년 종말론인데요. 갑자기 뜬금없이 퍼진 종말론을 사람들은 왜 덥석 믿었을까요? 1500년 직전 유럽에서는 지진이나 여러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벌어졌고요. 흑사병의 공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위협까지 더해져서 당장 세상이 망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혼란스러운 시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엔 보스의 그림처럼 종말에 대한 경고가 담긴 무서운 그림들이 큰 인기를 누리는데요.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주제는 최후의 심판이었습니다. 보스도 같은 주제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쾌락의 정원 못지않게 지옥의 풍경이 무시무시하죠. 전체적인 구조는 3단 제대화이고요. 이 최후의 심판도 왼쪽 날개에 낙원의 모습이 있고요. 중앙 패널에는 최후의 심판이, 그리고 오른쪽에는 지옥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중앙 패널의 아래쪽 세부를 보시면 새의 머리에 사람의 하반신을 한 괴물이 인간의 가슴에 커다란 낫을 꽂아서 장대에 매달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머리에 다리가 붙은 괴물이 인간을 감시하듯 졸졸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 다음 장면도 살벌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주방의 모습인데요. 프라이팬을 보게 되면 사람의 머리와 다리들이 구워지고 있고요. 사람을 꼬치에 꿰서 통째로 돌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카니발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보스는 이런 잔혹한 고문 장면을 통해서 타락에 대한 경종을 울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보스가 북유럽을 대표했다면 알프스 이남 이탈리아 지역에서는 최후의 심판 주제를 어떻게 그렸을까요? 루카 시노렐리라는 이탈리아 작가의 오르비에토 성당 벽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스의 그림에 비하면 악마뿐만 아니라 지옥으로 끌려가는 인간의 모습도 굉장히 근육질인데요. 이 정도의 몸이면 악마와도 한번 붙어볼 만한 건장한 몸인데요. 역동적인 자세와 공포에 질린 표정까지 생생하게 전해지는 시뉴렐리의 인간을 보면 보스가 그린 무기력하고 고통받는 인간과 굉장히 대비되어 보입니다. 아마 지옥의 세계를 그릴 때에도 그리스, 로마 고전 예술의 영향을 받아 인체의 근육과 비례를 강조한 이탈리아 화가들과 달리 북유럽 화가들은 인간의 육체에 대한 이상주의적 경향이 강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인간의 육체는 욕망에 젖어 타락했기에 단죄되고 고통받는 대상일 뿐이었던 거죠. 악마나 공포에 대한 판타지도 북유럽 쪽이 훨씬 더 강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급이나 사후 내세관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랐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밖에도 보스의 기괴한 그림이 인기를 누렸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의 그림을 아꼈던 스페인 왕실의 펠리페 2세처럼 궁정이나 상류층 사람들의 취향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엽기, 잔혹, 개기스러웠기 때문인데요. 당시 유행했던 공예품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높이가 1m가 넘는 테이블 장식인데요. 장식을 자세히 보시면 작은 가재와 도마뱀도 보입니다. 이 동식물들은 라이프 캐스팅이라는 기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라이프 캐스팅, 굉장히 낯선 기법이죠. 말 그대로 살아있는 동식물을 틀에 넣은 다음 거기에 뜨거운 청동물을 부어서 모형을 떠서 만드는 방식입니다. 만드는 방식부터 아주 잔혹하죠. 가격도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략 한 5억 이상 하는 고가의 물품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왜 이렇게 기괴한 작품들을 선호했을까요? 아마도 당시 상류층이 느끼는 삶의 무료함을 시각적 강렬함이나
엽기적인 취향으로 채우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지 추측해 봅니다. 사실 이게 보스의 그림이 너무나 독특하죠. 이건 정말 비교 불가한 그림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로테스크한 그림을 보스만 그렸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목해 볼 점은 엽기적인 보스의 작품을 당시 지배층들이 선호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르침볼더와 같은 화가 역시 매우 독특한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의 이런 그림도 당시 왕실에서 굉장히 선호했다는 겁니다. 과일 바구니 같지만 이걸 뒤집으면 사람의 얼굴이 되는데요. 호기심과 말초적 관심에 초점을 둔 작품들이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지배층의 무료한 생활 속에서 독특한 기이한 취미가 자란다? 요즘도 삶이 답답해지면 자극적인 이야기를 찾게 되는데요. 이런 메커니즘이 당시에도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스의 그림 쾌락의 정원을 보셨는데요. 스페인 프라도 미술관에 가면 보스의 쾌락의 저음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명작들이 있는데 결국 사람들이 기념품 샵에 가서 사는 작품은 보스의 작품입니다. 왜 이렇게 보스의 작품들을 선호할까요? 그림이 정말 보면 볼수록 흥미를 끄는데요. 이런 어떻게 보면 아기자기한 표현들의 집합체가 요즘 우리들이 선호하는 표현과 있다는 거죠. 아마도 보스의 그림은 무의식의 발견 이후에 재평가되면서 대중들의 관심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 20세기 미술 중 최고의 업적으로 평가받는 미술이 바로 초현실주의 미술인데요. 결국 보스의 작품도 초현실주의 미술의 선구자라서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보스의 작품은 일종의 괴물 대백과사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혹시 게임 캐릭터라든지 이모티콘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하시다면 보스의 작품을 꼭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상상 가능한 모든 기괴한 괴물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